우리는 모두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불행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꽤 높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이 기본적으로 언쟁입니다. 불행한 부부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발끈합니다. 불행한 부부는 시비를 걸거나 책임을 묻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은 당사자에게는 체력 낭비일 뿐더러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왜 헤어지지 못하고 저러고 사는지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부부는 배우자의 잘못을 탓하는데 온 힘을 쏟느라 대화다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건 둘만 있는 곳이건 상관하지 않고 습관처럼 서로 으르렁댑니다. 거짓말과 부정이 관계를 뒤엎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대개 한 명 혹은 둘 다 거짓의 벽 뒤에 숨어 삽니다. 잘 알다시피 서로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둘의 관계에 종지부는 찍지 않습니다. 불행한 부부 사이에 상호 존중이나 신뢰는 없어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며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뿐입니다. 불행한 부부는 자신들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미래에 서로가 하기 바라는 일에 동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연히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고 불만에서 오는 분노나 화는 곧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룬 성취나 업적은 나와는 별개로 오로지 배우자 혼자만의 계획이나 호흡으로 이루어낸 것이기에 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불행한 부부가 결국 헤어지지 못하는 데는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가 문제를 짚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부부 문제는 당사자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약이니 언젠가 괜찮아지리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가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죄책감.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떠나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는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거나 배우자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면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의존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고 결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정중하게 이별의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투자의 원칙. 투자의 원칙이란 어떤 일에 많은 시간, 노력, 자원 등을 투자했다면 그 일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가지고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거나 자녀가 있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그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투자한 것을 잃기 싫어서 하는 선택입니다. 투자의 원칙으로 인해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부부관계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면 투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상태효과. 상태효과란 현재의 상태나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바꾸기 어렵게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관계가 불행하더라도 그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 관계를 바꾸거나 끝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습관이 되었거나 부부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거나 부부관계가 자신의 안전지대가 되었을 때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배우자를 떠나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태효과로 인해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배우자와 관계가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한다면 새로운 상태나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4.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이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얼마나 편익이 있을지를 고려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면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사회적 비난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헤어지면 새로운 인연, 자유로운 삶, 행복한 기분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보면 헤어지는 것이 더 손해라고 판단하는 부부는 헤어지지 못하고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5. 인지적 왜곡입니다. 이는 부부가 자신의 관계를 현실과 다르게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그것을 용서하거나 변명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싫거나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고 믿거나 자신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부부가 자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치장하거나 부정적으로 감추려고 하며 헤어지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6. 감정적 의존입니다. 이는 부부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나 행복을 달려있다고 느끼거나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가 약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의존은 부부가 상대방을 놓치기 싫거나 상대방에게 의지하거나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며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한 부부는 그냥 헤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까요? 그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지한 자존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족의 기대나 전통에 따라 결혼을 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한번 맺으면 절대 풀 수 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감수하거나 부모님의 실망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헤어지지 못합니다. 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고집하거나 배우자가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옛말처럼 들리겠지만 가족의 실망이 두려워 헤어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불행한 커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 싸워왔지만 차마 이혼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겨운 결혼 생활이라도 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나은 삶을 꿈꾸거나 추구할 수 없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은 마치 철벽 같아서 현실 뒤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스스로 눈을 감게 만든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부부가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이자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때문이다. 아무리 깨지고 삐거덕거려도 부모라는 온전한 지붕만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안타깝게도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행복이다. 적개심이 가득하고 하루가 멀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환경은 아이에게 끔찍한 성장 배경이 될 뿐이다. 그들은 자녀에게 부모라는 온전한 가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면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고통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불행하게 살면 자녀는 그 영향을 받아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회복을 위해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한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헤어지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심이나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의 시간과 돈은 이미 소비된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서라면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중독되어서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이라는 것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혼은 머릿속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불행한 부부라는 것을 알지만 헤어지면 먹고 사는 것부터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신혼 초에 부부는 한 명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나머지 한 명은 가사를 돌보기로 한다. 이 경우 집안일을 한 사람은 이혼이 두려울 수 있다.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두려움, 구직 시장에 발을 들이고 사회생활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혼이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면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행한 부부가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불행한 부부가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을 배우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행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자녀도 나중에 불행한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부부는 자신과 자녀를 위해 헤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많은 감정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헤어진 후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새로운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